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윤입니다. 오늘 양시장 다소 엇갈린 흐름 보여주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29포인트, 0.06% 상승한 2176.46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61% 내린 669.93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는 새해 첫 거래일에도 1%가량 뛰어오르면서 지난해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과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문 서명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이러한 영향으로 긍정적인 흐름 보이며 출발할 수 있었는데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07%나 상승하면서 우리 증시에서도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 그 기대감이 함께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오전 10시 30분 상황은 급변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바로 이란의 혁명수비대 정예군 사령관인 거센 솔레이마니가 미군의 공격으로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보도가 되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에 의해서 공격이 된 것으로도 확인이 되면서 양국의 긴장감, 그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모양새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무력 충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면서 더욱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어느 정도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갑자기 또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가 되면서 오늘 전 세계 금융시장 출렁거리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류와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 그리고 암행어사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새해가 맞았고요. 또 우리 새 시즌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우라노스 전문가님, 새해 인사 겸 그리고 새 시즌 또 행복한 수익률 주셔야 되잖아요. 각오 한마디 부탁드려요. 저는 2020년이 참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는 해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일단은 경자년의 의미가 일단 어쨌든 쥐에 대해서 제가 월요일 날에도 한번 설명드렸죠. 맞아요. 어쨌든 뭐 쥐라는 동물이 또 이제 먹이를 모아서 벽 속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처럼 쥐띠가 보통 이제 재물을 모으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정말 좋은 수익을 줄 수 있는 해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작년 대비해서 어쨌든 점점 시장에는 유동성 자금이 이제 풍부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작년보다는 훨씬 더 올해 같은 경우가 조금 더 투자하기에는 좋은 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기대해 볼게요. 암행어사 전문가님 또 우리 함께 해가지고 또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도 함께 했지만 기분이 참 좋습니다. 또 좋은 수익률 주셨잖아요. 앞으로도 주실 거죠? 네,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히든스탁에 좀 남아있을 수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번 시즌도 그렇고 저저번 시즌도 그렇고 단기간에 좀 이제 자극적인 종목들 많이 추천드렸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런 종목들 많이 준비했다 말씀드리겠고 2018년도도 그렇고 2019년도도 그렇고 증시가 대세 하락을 했죠. 이제는 대세 상승이 좀 나오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들어요. 네, 2년 동안 잘 참으신 분들은 이제 우리 히든스탁과 수익을 한번 즐겨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세 상승장을 즐겨라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벌써부터 두근두근합니다. 자, 오늘장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우라노스 전문가님 코스피요. 다행히 또 방어를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개인 2,700억 원 그리고 외국인도 2,700억 원 가까이 또 순매수 우위를 보여주면서 강보합권 딱 지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 또 들어오면서 빨간불을 켜낼 수 있었지만 SK하이닉스는 0.21%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 아래로는 조금 그렇게 크게 눈에 띄는 종목들은 또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코스피요. 코스닥과 달리 빨간불 켜냈는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저는 지금 시장에는 한 가지의 호재와 두 가지의 악재가 있다고 생각을 뭐예요? 합니다. 일단 첫 번째 한 가지 호재는 상당히 지금 IT 반도체 업황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불과 며칠 전에 삼성전자에 이제 정전 사태가 발생이 있었는데 실제로 정전이 이제 발생되면서 그동안 이제 생산하던 제품들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폐기 처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악재일 수 있겠지만
반대로 말을 하면 그동안 쌓여있던 재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축소할 수 있었고 실제로 요 반영이 실제로 반도체 이 현물 가격에 좀 영향을 주면서 반도체 가격이 지금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반도체 가격이 상승한다라면 생각보다 반도체 업황이 계속적으로 좀 좋으면서 주식시장을 상당히 견인해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가지 악재는 바로 이제 앞서 우리 또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 쪽에서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 과거의 걸프전만큼의 악재라고 생각지는 않지만 어쨌든 바로 내일 1월 4일 날 이 중국하고의 미국하고의 또 약간의 이런 대화가 있을 건데 사실 조금 안타까운 건 류어 부총리가 방미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란발 이슈가 터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란하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얼마 전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같이 군사 또 이제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제 어떻게 또 미국과 중국 간의 포지션이 취해질 것인가. 그래서 결국 이 이슈가 만약에 좀 확산된다라면 당연히 시장에 조금 더 영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확인을 해보면 환율이 전일 대비해서 이제 10원 정도 올라가서 1,167원이 됐고 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WTI가 약 4% 정도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는 부담감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이슈가 주말 사이에 완화된다라면야 바로 다음 주부터 나쁘지 않겠지만 이 주말 사이에 또 이슈가 확산된다라면 다음 주 월요일은 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악재가 한 가지 더 있다라면 화면상으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이제 선물 쪽에서 5,000계약 정도가 매도가 나갔고 오늘도 약 1,500계약 정도가 매도가 나갔는데 사실 선물은 주식에 대해서 항상 선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 시장을 좀 잘 봐야 되는데 보통 선물 같은 경우는 약 플러스 3만 계약에서 마이너스 3만 계약 밴드 가격 안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누적 매수가 강하다라면은 매도로 전환이 되고 반대로 누적 매도가 강하다면 이제 매수로 전환이 되는데 지금 누적 매수가 약 5만 계약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3만 계약보다 훨씬 더 넘어서 지금 과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2만 계약 정도는 충분히 매도로 전환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다음 주 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만기 전까지는 이 선물에 대한 포지션이 좀 매도로 청산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된다라면 다음 주까지는 좀 대형주 위주의 조금 재미없는 장세가 될 수밖에 없고 개별 종목 장세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트레이딩을 하신다라면 충분히 손실 없는 매매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코스닥은 어떨까요? 암혜거사 전문가님, 코스닥이요. 오늘 0.61% 하락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개인만이 또 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이요. 대형주의 그 제약 바이오들이요. 또 많이 빠졌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2.28%, HLB 5%나 쭉 떨어졌고 헬릭스미스도 3.29%나 하락했습니다. 다행히 메디톡스는 3.59% 상승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제약 바이오 섹터 좀 눈여겨보시잖아요. 그렇죠. 항상 뭐 인과응보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상승을 했다면 당연히 이제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죠. 네. 사실상 코스닥을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다면 이제 당준 지출하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는 뜻인데 주머니에 송곳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송곳은 당연히 삐져나올 수밖에 없죠. 안 좋은 시장에서도 이렇게 삐져나오는 종목들이 있다는 점이죠. 사실상 증시는 빠졌지만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항상 강조드리는 것은 뭐 상승과 하락을 떠나서 추세를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시점이긴 한데 추세 자체는 계속 살아있단 말이죠.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차트를 보시면 여기서 계속 이 추세가 살아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장기 이평선 돌파를 앞두고 좀 살짝 음봉이 나온 시점이긴 하지만 지금 신년이기도 하고 상당히 재료가 많다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이란과 그리고 이제 미국 간에 노이즈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또 북한 관련된 노이즈가 또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외 등등 재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 쪽에서는 뭐 사스가 뭐 발생 한 해 만에 해가지고 또 엄청난 긴장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는
어차피 우리 시청자분들이 자극적인 종목들을 잡으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자극적인 종목들은 아마 재료에 의해서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재료 중에서 분명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히든 스탁에서 그런 종목들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우라노스 전문가님께서 SNS텍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네요. 9.8% 장중한 때는 14,450원까지 올라섰고요. 종가는 14,0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일별 시세 봤는데요. 이 종목이요. 11월 말부터 12월 쭉쭉쭉쭉 올라갔네요. 사실은 잘 눈에 띄지 않았던 종목이어서 이렇게 올라갔나 싶었는데 오늘 이 종목이요. 14,450원.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는 차트에서 가장 높은 쪽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수급에서도 외국인이 또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이 종목은 IT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군요. 네, 그렇죠. 사실 이 종목이 참 어떻게 보면은 일반 투자자분들은 좀 이름이 좀 생소합니다. 네네네. 근데 이 종목은 선수들은 다 샀습니다, 사실. 선수들은. 네, 왜냐하면 그야말로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IT 섹터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네. 이 기업이 이제 비메모리 관련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IT 반도체에 대해서 좀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2017년하고는 상당히 지금 다른 시장입니다. 2017년은 그야말로 메모리 반도체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던 시장이라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는 이 4차 산업 관련된 종목들이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많이 올라갔었고 거기에 맞춰서 대만 쪽 TSMC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 들어갖고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거의 비메모리와 이제 파운드리 관련된 회사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SNS텍이라는 기업은 바로 파운드리에서 바로 핵심 기술인 블랭크 마스크라는 이 제품을 만들게 되는데 보통 이 블랭크 마스크는 비메모리 이 파운드리 공정 라인 중에서 가장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앞전에 메모리 반도체 대비해 가지고 좀 다품종 소량을 이제 만들어내는 이 좀 성격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블랭크 마스크가 필수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대만의 TSMC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쪽에서도 이 TSMC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실제로 삼성전자가 최근에 12월 달에 발표 나왔었던 게 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 분야만 따로 파운드리 분야만 따로 분사를 시키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어제 발표가 나왔었던 게 또 한 가지 더 있죠. 삼성전자가 3나노 공정 관련해 가지고 최초로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파운드리 분야 쪽에서는 글로벌 1위는 대만의 TSMC입니다. 그동안 5나노 공정을 만들고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3나노 공정을 만들면서 어쨌든 이 이 파운드리 분야 쪽에서 전 세계 1위를 하겠다라는 이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나노 공정 대비해서 3나노 공정 같은 경우는 칩에 대한 크기가 훨씬 더 작아지면서 훨씬 더 이런 효율적인 부분이 많이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가격 경쟁력에서 훨씬 더 앞서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 분명한 거는 이제 비메모리와 파운드리 관련된 종목들은 시장과 지금 무관하게 시장이 하락을 하든 시장이 올라가든 간에 지금 계속적으로 좀 신고가를 가고 있다는 부분을 좀 감안한다라면 저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아직까지는 이런 종목들을 좀 놓치시면 안 된다. 특히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직은 짧게 팔 때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좀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자, 화면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면 알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거의 없는 종목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 오늘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약 12만 주 가까이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이 봤을 때는 신고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신고가고 이 자리에서 어떻게 들어가나 이제 망설일 수밖에 없지만 보유한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관련된 종목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기대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구석유 가지고 오셨는데 단연코 오늘 또 눈에 띄었던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석유와 가스 이 섹터 전체적으로 또 빨간불이 굉장히 강하게 켜는 모습이었습니다. 흥구석유가 상한가에 안착했고 또 중앙에너지
에너비스도 20%대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아까 우리가 말씀했던 그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이란과 네, 관련된 그렇죠. 이야기 때문에 네. 또 튀어 올랐죠. 네. 사실상 이 종목을 좀 이제 특징적으로 가져온 것은 뭐 이란과 관련된 얘기겠지만 그만큼 재료에 의한 이 수급 몰림이 상당히 좀 강한 종목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시장에는 딱히 큰 이슈가 없어요. 뭐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순환매 장세라고 하죠. 뭐 그런 순환매 장세가 돌아가면서 종목들이 차례차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요즘에는 개별 재료가 없이는 이렇게 상한가에 안착하기 어려운 그런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자 흥부석유가 국제유가 변동성이 좀 심화가 되면서 좀 상승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관련주들이 다 올라갔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또 이 흥무석유나 뭐 중앙에너비스 이런 급등한 종목들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 아직 상승하지 않은 그런 다른 재료가 있는 종목들을 잡을 것이냐? 단연코 저는 다른 재료가 있는 종목들을 잡아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재료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뭐 이란 미국 간에 노이자 있는 거 첫 번째로 말씀드렸죠. 두 번째 지금 중국에서 사스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확실성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약 바이오 쪽도 우리가 눈여봐야 되는데 뭐 JP모건 컨퍼런스라든지 또는 이제 미국에서는 국제 가정 박람회 CES가 또 열린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기술 이전 규모가 최근에 들어서 한 8조 이상의 이 바이오 기업들이 기술 수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 상승할 수 있는 재료는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적단 말이죠. 그중 한 종목씩만 여러분들이 고르셔도 제가 봤을 때 다음 주 안에 충분히 상한가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들어요. 사실상 우리 시청자분들이 상한가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하루에 한 종목씩은 상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 종목은 이슈와 재료를 명확하게 인지하는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영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보면서 이런 재료가 있는 종목들에서 한번 상한가의 영광 한번 도전해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두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라운피플입니다. 매수일은 11월 20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21,500원인데 오늘 터치를 했습니다. 최고가 수익률 무려 29.4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24,400원까지 올라섰다가 살짝 꼬리 달고 나왔지만 그래도 급등했습니다. 15.46% 급등하면서 23,15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우리가 그때 국내 유일의 AI 머신 비전 네. 요거를 가지고 있고 또 상장 그렇죠. 이후에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네. 제가 기억이 나요. 왜 지속적으로 우상했는데 우리가 사니까 왜 떨어지냐 라고 했는데 근데 구박을 하셨죠. 맞아요. 네. 근데 어제 또 7%대 그렇죠. 꿈틀거리는 오늘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제 종목의 특징이 또 아닌가 눈, 생각들어요. 또 이렇게. 네, 사실상 제가 항상 강조드린 종목은 미래지향적인 종목들을 항상 강조드리기 위해 맞아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AI 머신 비전이라는 것은 이 4차 혁명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기술이란 말이죠. 모든 제조 공정에 들어가야 될 그런 기술력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불량품을 잡지 않아요. 이제는 인공지능 로봇이 불량품을 잡기 때문에 사람의 눈보다 더 미세하고 더 명확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목표가를 넘어서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것이고 사실상 더 중장기적으로 한 몇 년 더 보고 가신다면 분명히 큰 수익 한번 도모하실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9.44%의 수익률을 가져가신 모든 분들께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종목은 SK케미칼입니다. 매수일은 12월 12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7만 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0.45% 상승하면서 6만 7천 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FDA 승인하고 나서요. 뚝뚝 올라가면서 89,100원까지 올라섰었는데 그 이후로는 내리 하향세를 보여줬고 그때 이제 또 다시 우리가 매수를 하면 네.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저번에 0%여가 제가 또 구박했는데 이번에는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습니다. 4.19% 지금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네. 4% 너무 아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네. 제가 또 AS 종목 들어왔겠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강조를 드렸습니다. 뭐라 강조드렸냐면 계속 적자를 그리고 있던 기업이 갑자기 흑자 전환한다면 그만큼 주가 상승에 대한 파급력이 강한 종목 없다 말씀드렸어요. SK케미칼이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적자를 유지하다가 FDA 치매 패치제 승인을 받으면서 이제 실적이 크게 늘어난다 말씀드렸어요. 원래 실적이 잘 나오던 종목이 또 실적이 잘 나왔자 주가 상승 미비합니다. 근데 적자를 그리다 대규모 흑자 전환한 종목은 어떻다 크게 상승할 수 있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 4%지만 이 종목이 40%든 50%든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목표가까지 끝까지 홀딩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디바이스 ENG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11월 5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2,000원인데 역시 터치를 했습니다. 최고가 수익률 무려 28.2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반도체 잘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나 종목도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요 7%대 뚝뚝 올라가더니 그 상단에서 좀 움직이다가 다시 한번 쭉 하고 올라가면서 우리에게 또 행복한 수익률을 선물로 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요 지금 목표가 12,000원인데 이미 터치를 했어요. 자랑도 해주실 겸 또 더 간다고 했으니까 뭔가 네. 더 간다고 가져가도 좋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맞아요? 당연히 더 갖고 가야 됩니다. 네, 당연히 더 언제까지요? 갖고 가야 되는데 지금 수익률에 아마 더블은 더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EUV 쪽에 대한 공정에 대한 뭐 기술력도 있고 역시 오늘 뭐 중국 쪽에 대한 수주가 대규모 수주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뭐 상승이 덜 나왔다 정도로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상으로 잠깐 보겠는데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주봉상 전고점 저항대입니다. 지금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직전에 대한 이제 저항에 대한 부담이 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번 정도의 눌림은 가능할 수 있으나 저는 사실 이쪽 전고점은 돌파하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표가에 대해서 너무 이제 연연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AS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묘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어, 4차 산업혁명 실현화 핵심 수혜. 제가 또 이런 거 잘 모르는 거 아시죠? 설명 좀 해주세요. 근데 워낙 이제 방송 나오면서 4차 산업 얘기 많이 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메모리 반도체 쪽이라든지 비메모리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도 4차 산업 관련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인텔이라든지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태고요. 잠깐 화면상으로 예시 종목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 종목이죠. DB하이텍이라는 종목을 화면상으로 보여드리겠는데, 자, 지금 이 DB하이텍이라는 종목이 신고가를 가고 있는 이유 역시 4차 산업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제 비메모리 쪽입니다. 비메모리. 앞서 이제 제가 뭐 예시 종목으로 SNS텍도 얘기를 드렸는데, 파운드리와 이제 이런 비메모리 공정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제 4차 산업 관련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사실 이제 이런 뭐 비메모리나 파운드리가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뭐냐? 5G가 새로 이제 어쨌든 작년에 세계 최초 상용화를 했기 때문에 이 5G가 결과적으로는 5G 관련된 게 지금 파운드리와 비메모리로 확장되면서 연관돼가지고 지금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G가 작년에 한참 시세를 뽑아내다가 이제 비메모리와 파운드리 쪽에서 시세를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갖고 이쪽 관련된 종목들은 저는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역시 이제 4차 산업 관련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라면 우리나라에선 5G 관련된 종목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욱더 기대됩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정말 세월이 빨라요. 작년에 네. 이거 도쿄올림픽 하면서 5G 이야기했는데 올해가 됐어요. 그렇죠. 2018년에도 이제 사실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면서 그러네요, 벌써. 예, 당시에 이제 올림픽 관련주들이 많이 갔었죠. 네. 근데 2020년은 또 주요 이벤트가 어쨌든 도쿄올림픽입니다. 7월 24일 날 이제 개최가 될 텐데 근데 사실 일본이 작년 2019년에 이 통신망에 대해서 공격적인 증설이 없었습니다. 투자가 이연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넘어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자, 그런데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8K UHD 서비스를 선보이려면 결과적으로는 올해 도쿄올림픽이 오기 전에 5G 통신망을 빨리 이제 증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지금 오늘 제가 갖고 온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 자회사가 일본의 라쿠텐 모바일이라는 회사와 같이 공급사로 지금 선정이 됐는데 이 회사가 과거에 소프트뱅크하고 LT 시절 때 소프트뱅크에다가 납품하면서 정말 뭐 수혜를 받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해온 종목이 바로 이 회사의 자회사가 일본 기업하고 지금 어쨌든 통신망 관련된 장비를 납품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선정됐다라는 거 포인트로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슈가 유명하다면 바로 정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한 이제 5G 관련된 것들을 좀 이제 강조해 주셔가지고 최근에 또 5G가 잘 갔기 때문에 네. 관련주들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상 일본 쪽에 이제 장비를 납품한다는 얘기를 듣고 한 종목이 딱 한 좀 종목. 이제 생각나는데 다산 네트워크스라는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보시면 상당히 지금 부담 없이 매수할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일단 월봉상 흐름도 그렇고 특히 주봉상 흐름을 보면 이제 하락 추세가 마무리되는 흐름이거든요. 자, 고점과 고점을 이었던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흐름과 그리고 20주선을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전일 캔들에 고가를 장악하는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상방으로 좀 강력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5G 관련주 중에서 좀 크게 올라간 종목이나 적당히 올라간 종목 그리고 이제 실적이 개선이 될 만한 종목 꼽으라고 하면 다산 네트워크스 오늘 히든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산 네트워크스가 아닐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직 힌트가 하나 더 남아있죠. 마지막 힌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저 정답 안 것 같아요. 아까 지금 차트 보여주셨거든요. 네. 안혜거서 전문가님이. 네. 근데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12,000원대였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 12,000원을 기록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졌는데. 네. 뭐 왜 당황하세요? 네. 일단은 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5G입니다. 근데 과거에 LT 시절 때 LT 투자가 2011년에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2011년 때 당시에 이 기업이 일본의 소프트뱅크하고 공급을 하면서 주가가 12,500원을 기록을 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이 일본에 납품하는 기업이다라고 이게 핵심이고 2011년 때 12,500원을 기록했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산 네트워크스는 아니다 맞다 뭐 어떻게 뭐 동그라미 세모 뭐 어떻게 지금 얘기를 아니요 그러진 않지 제 네. 눈을 보고 이렇게 일단은 뭐 다 설명드렸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아직 안 넘어오시네요. 알겠습니다. 종목 줄이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일단은 국내 최초다가 네. 또 좋고요. 10조다 또 네. 좋고요. 이 피코 나비랄스 백신, 요게 뭔가 좋은 거겠죠? 그렇죠. 뭐 어디에 좋은 거예요? 일단 뭐 피코 나비랄수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상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10조 규모의 10조. 이 백신, 백신 오. 시장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이 피코 나비랄스 백신이라고 하면요, 이 피코 나비랄스 바이러스를 먼저 알고 가셔야 되거든요. 이게 상당히 작은 바이러스긴 한데 인간보다도 좀 이제 동물에 좀 이제 감염이 잘 되고 그리고 잘 퍼지는 그런 바이러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히든 종목으로 제시해드릴 이 기업이 이 치료제를 개발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주가 상승이 좀 이제 기대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백신주들의 이 큰 급등이 나오는 예시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진원생명과학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진원생명과학도 백신 사업을 영위하는 종목이죠. 이 종목이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몇 프로 갔냐? 100배 갔습니다. 네, 100배 엄청난 이 상승세죠. 그만큼 백신주들 하나만 잘 잡아도 상당히 큰 주가 상승을 넘어서 뭐 계좌 역전이 넘어서 인생 역전이 가능할 만한 그런 상승세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최근에 이제 돼지 열병이 또 유행했었죠. 자, 체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시스 같은 경우에도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무려 5배나 수직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만큼 지금 백신 관련주들이 한번 재료를 받았다 하면 뭐 2배, 3배, 5배, 10배는 금방금방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2020년도 맞이해서 한 종목 정도는 포트에 편입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오늘 말씀드리지만 10조 규모의 국내 최초라 말씀드렸습니다. 국내 최초기 때문에 더욱더 이 수급의 집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더욱더 기대됩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뉴스 듣고 사실 깜짝 놀라기도 하고 겁도 났어요. 우리가 사스 때 정말 힘들었잖아요. 국가 비상이 그렇죠. 걸릴 완전 정도로요. 비상이었죠. 네. 이거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사실상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그 종목이란 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제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한다면 그럼 이제 이 주가가 상승하죠. 네. 항상 이 주가라는 것은 기대감을 먹고 크게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재료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자 흥구석유 그리고 중앙에너비스 상당히 큰 급등을 보였죠. 바로 글로벌 노이즈 때문에 큰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중국에서 정체불명의 이 호흡기 질환에 이 무려 한 50명 정도가 감염됐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빠른 속도로 계속 퍼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스란 것이 중증 호흡기 증후군이기 때문에 이 폐렴 환자가 이 사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확실성이 상당히 이 관련주들의 주가 급등을 좀 이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들어요. 자, 이번 이슈가 있기 전에도 중국에서 이제 흑사병 관련된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정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달이었죠. 자, 11월 달에 갑자기 중국에서 뭐 흑사병 관련된 뉴스가 뜨면서 바로 몇 프로 갔냐? 자, 몇 프로 갔냐면요. 거의 뭐 한 단기간에 5거래일 만에 50% 올라갔어요. 상당히 크게 올라갔었죠. 자, 그리고 이제 국제약품. 자, 국제약품 같은 경우에도 자, 11월 달에 중국 흑사병 관련된 이슈가 터지면서 바로 30% 이상 급등하는 모습들. 자, 그리고 이제 이글벳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재차 상승하는 경우. 자, 이런 것들이 다 단기간에 초급등세가 나왔던 그런 흐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중국에서 뭐 50명 정도 뭐 사드 의심 환자가 나왔다 해서
그거를 관가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어떻게 급속도로 퍼지느냐에 따라서 관련된 수혜주가 어떤 종목인지 봐야 되겠다. 이 점 강조드리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10조 규모의 백신주라 말씀드렸어요. 아까 백신주 100배 가는 거 보셨죠? 그만큼 단기 급등도 가능할 뿐더러 장기간의 주가 상승도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히든 종목 상당히 눈여겨보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추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라노스 전문가님, 일단은 오늘은 좀 쉬운 것 같긴 한데요. 국내 최초 피코 나비랄스 백신 개발, 이거 이렇게 찾으면 나오지 않을까요? 쉽다고요? 네, 쉽지 않아요? 쉽다고요? 안 쉬워요? 제가 좀 돌려서 좀 돌려서? 힌트를 좀 얘기했습니다. 죄송해요. 예. 어떤 종목일까요? 쉽다고요? 네. 이게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고요. 진짜요? 네,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진짜 검색하면 나올 줄 자, 알았는데. 일단은 뭐 백신 관련해 갖고 10조라면 상당히 규모는 네.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피코나비랄스가 뭔가 사실 네. 검색하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검색해도 안 나오니까 너무 찾지 마시고요. 제가 그래서 그러네요. 추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10조라는 규모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좀 이 정말 히든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 오. 지금 사실 제가 떠오르는 종목이 네. 글쎄요, 이 약하고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어쨌든 뭐 사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질병들이 나올 때마다 움직였던 종목이 하나 있죠. 파루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루라는 종목을 화면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이제 뭐 질병이든 간에 사실 이런 전염병 같은 뭐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항상 이제 움직였던 건 파루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10조 시장에 맞는 종목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과거부터 이런 재료들이 부각될 때마다 한 번씩 급등 나왔다는 측면에서 만약에 이제 주말 사이에 이런 뭐 중국발 이슈가 더 이제 계속 부각된다라면 충분히 현재 자리에서도 저는 뭐 추가 급등도 한 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앞전에 대한 지금 저항에 대한 부딪힘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뭐 슈팅을 준다라면은 앞전 뭐 2,800원 구간대까지도 한 번 또 슈팅을 또 한 번 쏠 수도 있고요. 충분히 뭐 상한가까지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파루라는 종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루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아베우사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최대 실적이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피코나비랄스 네. 관련해서 백신을 승인을 받고 네. 이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제 적자였던 재무 구조가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자를 기록하다가 흑자를 기록하는 종목이 상당히 주가 상승력이 크다 말씀드렸어요. 뭐 맨날 뭐 100억씩 매출되던 기업이 200억 내봤자 시장에 그렇게 큰 관심 못 받습니다. 근데 100억 적자를 기록하다 갑자기 200억 흑자 기록한다. 그거는 시장에 엄청난 주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화승인드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화승인드라는 종목을 보면 200억대 적자를 기록하다가 갑자기 200억대 흑자를 기록하면서 1년 만에 무려 10배가 갔어요. 예, 그리고 자, BH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던 종목이 이제 흑자를 기록하면서 2016년부터 2017년도까지 이 종목도 10배가 갔어요. 자, 상당히 빠른 시간에 10배 가는 그런 종목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인터플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더해요. 자, 이 종목도 2007년, 2008년, 2009년 계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갑자기 흑자를 기록하면서 이게 6,000% 올라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적자를 기록하다가 흑자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겠고, 자,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조의 히든 종목, 자, 10조 규모의 백신 관련된 종목이라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자, 사스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고, 자, 그리고 세 번째 적자를 기록하던 종목이 자, 오늘 국내 최초로 피코나비랄스 백신 치료 성공했습니다. 이제 상용화되고 판매를 하면 흑자였던 재무 구조가 적자였던 재무 구조가 흑자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꼭 확보를 하신다 말씀드리겠고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잘 맞춰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한번 볼까요? 일단은 8호 먼저 나와 있고요. 암행어사 전문가님 고려제약 보내주셨습니다. 히든스타 가족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면서 새해 인사도 보내주셨네요. CTC 바이오 알리코 제약 8호 이렇게 와 있고요. 멋진 어사님 화이팅요 하트 뿅뿅 고려제약 아닐까요? 까지 왔습니다. 그 아래로는 우라노스 전문가님께 오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히든스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도 좋은 방송 많이 해주세요 라면서 메시지 보내주셨고요. 다산네트웍스 머큐리, 다산네트웍스, 그다음에 가온미디어, 전파기지국까지 다양하게 와 있지만 다산네트웍스가 더 많이 보입니다. 자, 과연 이 안에 정답이 있을까요?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맞았네요. 다산네트웍스가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가격 전략 좀 잘 좀 세워주세요. 네, 화면상으로 보면서 설명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해당 종목이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최근보다 2011년대의 주가를 잠깐 참고하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당시에 어쨌든 다산네트워스가 일본의 소프트뱅크 쪽에다가 이 장비 쪽을 납품하면서 당시에 기록했었던 게 12,500원을 주가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근데 현재 주가를 비교해보면 지금 아직까지 8,600원 구간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충분히 아직까지 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LTE보다 5G의 투자 규모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해당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일본 시장에 대한 영향을 받는다라면 현재 지금 어쨌든 뭐 주봉상 수렴사각형 패턴을 좀 상향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앞전에 대한 이제 목표가 단기적으로는 10,000원 구간대까지는 좀 더 노려보시면서 가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추세 지지 구간인 7,500원 구간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좀 눌렸을 때 접근해서 좀 여유롭게 보시라 말씀드리고 만약에 단기 종목을 본다라면 암행어사 전문가 쪽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라노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다산네트웍스였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단기 목표가 설정해 주셨네요. 10,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500원을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암행어사 전문가님. 네. 요즘 단기적으로 가려면 이쪽으로 가야 된대요. 그렇죠. 그만 제가 좀 자극적이고 단기적으로 맞아요. 가는 종목도 많이 드렸죠. 이번에도 또 신년인데 좀 스타트를 좀 잘 끄는 것 같아요. 라온피플이 또 한 29% 정도 상승하면서 맞아요. 시작을 잘 끄는 것 같은데 이 추세를 몰아서 다음 종목은 정말 상한가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재료를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국내 최초 10조 규모의 피코 나비랄스 백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상용화 단계에 들어갔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중국에서 지금 사드가 나올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을 크게 일으킬 것이다 말씀드리겠고, 자, 과거의 우정바이오 국제약품 그런 종목들 보시면 흑사병 관련해서 20% 50% 금방금방 올라갔습니다. 제가 오늘 제시해드릴 종목도 단기간에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말씀드리겠고, 자, 이번에 백신 성공하면서 적자였던 주가 흐름이 적자였던 재무 구조가 흑자로 전환되면서 이제 엄청난 주가 상승이 좀 이제 기대된다.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상당히 좀 이제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확보를 하셔가지고 2020년 경자년 스타트를 잘 끊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이 방송 바로 끝나고 오후 9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제가 공개해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원금 회복 급하고 절실하다 하신 분들은
이 종목 참고하셔가지고 꼭 큰 수익 한번 내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에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챙겨 가셔야겠죠. 먼저 우라노스 전문가님 어떤 전략 챙겨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선물에 대한 좀 선물. 압박이 있을 겁니다. 오. 그래서 어쨌든 수급에 대한 압박 때문에 이 만기 전까지는 결과적으로는 코스피 200 종목들 위주로 좀 눌림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감안하셔서 다음 주는 이제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만기 전까지 수급이 압박된다라면 결과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뭐 반도체나 5G 같은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눌리게 될 건데 이 눌림 때 매수 기회로 좀 활용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눌릴 때 이 종목들을 매수하면서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뭐 재료 종목들 챙겨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네, 항상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고점에 있는 종목들 절대로 이제 추격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흥구석유 30%, 중앙에너비스 20% 올라간 이유는 바로 이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슈가 있고 재료가 있는 종목들에서 이렇게 큰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미리 선침하기 위해서는 꼭 재료 파악이 필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챙겨드렸습니다. 우리 암행어사 전문가는 진짜 첫 스타트가 좋아요. 네. 이 나온피플이 오늘 또 쭉 올라가면서 그렇죠. 행복한 수익률 또 네. 오늘 선물로 주셨는데 네. 아니 아까 우리 우라노스 네. 전문가님이 검색해도 안 나온다고 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검색해도 안 나와 이게 대체 뭐예요? 라면서 많이 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9시 온라인 무료 방송 오시면 네. 확실히 알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10조 규모를 겨냥하는 그런 백신 치료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 자, 이미 상용화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부담 없이 매수하셔도 충분하다 말씀드리겠고,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이슈가 지금 우리 시장에서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히 노리신다면 충분히 다음 주 당장에 상한가 한번 도전할 수 있을 것이라 말씀드리겠고, 적자를 기록하다 흑자 기대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력은 단기적일 뿐만 아니라 정말 장기적으로 5배, 10배도 장기적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오늘 또 머리를 올리고 오셨는데 오늘 그 의지가 또 머리에 헤어스타일에 반영이 된 건가요? 그렇죠. 제가 머리를 올리고 온 날은 최소 종목들이 20% 이상 가더라고요. 이번에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기대해봐도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라노스 전문가님 그리고 암행어사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